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한요소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스티프니스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한요소 해석은 엘리먼트들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이제 스프링으로 취급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엘리먼트들을 쪼개서 작은 엘리먼트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스프링으로 이제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노드점이 두 개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길이가 L이고 스프링 상수 K라고 했을 때 양쪽의 노드에 힘과 요 변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스프링 상수 매트릭스를 가지고 힘과 변위와의 관계가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한요소 해석 문제를 푸는 거는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 작은 엘리먼트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때 양방향으로 당기는 요 텐슬 포스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한번 하고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우리가 요 양 끝에서의 변위를 U1, U2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요 중간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선형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쉐입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쉐입 펑션이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양쪽 노드점에서의 변이는 실제 피지컬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요런 쉐입 펑션 하나하고 이제 요런 쉐입 펑션 하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런 함수 형태가 되고 여기는 요런 함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 중간에 저 선형으로 표현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하고 싶은 거고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매트리스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양쪽 노드에서는 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개수는 U1, U2로 다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수 알았으니까 따라서 U는 저 개수가 U1, U2로 표현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 텀이 n1, 요 텀이 n2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쉐입 펑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요 이렇게 두 개의 쉐입 펑션을 조합을 해서 요 리니어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가보면
이제 스트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L 지점에서의 변위에서 0 지점에서의 변위를 빼면 이제 그게 디포메이션 델타가 되고, 그래서 장력 K는 K에다가 요 델타를 곱한 게 됩니다. 그 다음 4단계로 가면 그러면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1번 노드쯤에서는 마이너스 T라는 힘이 작용하고 2번 노드에서는 T라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 후크의 법칙을 이제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게 작은 엘리먼트에서 이제 성립되는 이제 스프링 상수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엘리먼트들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다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모아서 이제 라지 K를 만드는데, 뭐 컨셉상으로는 이렇게 모으는 건데, 요거는 요 수식은 그냥 비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요 엘리먼트들의 지금 스프링 상수와 힘을 다 모으면 이제 전체 시스템을 기술하는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 F랑 K가 주어졌으니까 또 후크의 법칙을 쓰면 요 노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 9번식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엘리먼트의 폴스까지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제 이렇게 돼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를 예제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벽에 스프링이 하나 붙어 있고, 스프링의 중간쯤에 이렇게 힘이 하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좀 세워보면, 저 1번 엘리먼트에서 양쪽 노드가 1번, 3번이니까 이 양쪽 노드에 걸리는 힘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와의 관계식으로 스프링 상수가 매개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2번 엘리먼트가 또 있죠. 양쪽 노드는 3번, 2번이 되고 엘리먼트는 2번이죠. 역시 양쪽 끝단의 노드의 디스플레이스먼트와의 관계식을 스프링 상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규칙성이 있죠. 이렇게 양쪽 요 부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Continuity Compatibility Requirement는 요 노드에서 값들이, 그러니까 노드 왼쪽에서 잰 값하고 오른쪽에서 잰 값하고 일치를 해야 돼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3번 노드 지점은 요 1번 엘리먼트에서 본 3번 노드 지점하고
2번 엘리먼트에서 본 3번 노드 지점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후크의 법칙을 써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긁어 모아 보면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좀 이제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요게 라지 K고, 라지 F고, 요게 D고, 여기가 라지 K로 이렇게 매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지 F를 글로벌 노덜 폴스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요 D를 글로벌 노덜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라지 K에 대한 매트릭스가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돼서 시스템 전체의 강성에 대한 정보들 다 담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루틴하게 유한요소 해석의 각 단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